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2간지 중에서 12간지인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인 자, 쥐.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쥐해인가요? 매일마다 이렇게 매년 해 쥐해, 뭐 토끼해, 뭐 이게 돼지해, 뭐 이렇게 막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죠, 매해가요. 어, 이게 이게 동양에서 이제 이게 저기 명리학에서는 이거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거를 매해마다 그 관장하는 그 12간지의 신계를 이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는 할 수는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주 명리하고 그렇게 현재는 그게 맞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 이유가 이제 시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서 자, 이번 시간의 주제인 12간지의 쥐, 자, 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12간지 중 12가지의 동물은 이 현재 태양계에 있는 지구를 관장하는 12외계 종족의 신계, 어떻게 보면 그 나라라고 해야 하나? 제국이라고 해야 하나? 12제국? 12나라?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하나? 근데 제국이란 개념보다 더 넓어요. 제국이라 해봤자 뭐 지구에서 좀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처럼 이렇게 큰 땅과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뭐 제국이라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뭐 어마어마한 그 별들과 별의 영토들과 그 인구수까지 하여튼 그게 넓기 때문에 좀 약간 어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자, 우리가 정통적으로 저희는 아무래도 동양에서는 12간지를 모든 원력이나 모든 데서 이걸 많이 쓰기 때문에 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기 때문에 12간지의 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쥐가 왜 이 12간지를 만든 사람이 왜 12외계 종족 중에 지구를 관장하는 12외계 종족 중에 쥐를 왜 쥐라고 지정을 했을까요? 네,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비유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왜 비유를 그렇게 했을까요? 자, 동양에서는 12간지가 있고 서양에서는 12별자리가 있습니다. 12별자리도 똑같습니다. 12별자리에 만든 어떤 단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하늘에 있는 별자리인 정갈이란 별자리에다가 정갈자리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좀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걸 대입하면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 안 비슷한 면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문화권에 따라서 그 연구한 사람들의 그 관점도 틀리고 그게 또 정확하진 않거든요, 둘 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동양에서는 쥐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12별자리 왜 정갈자리로 했을까요? 자, 이걸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다음 좀 내용을 보시면 어렴풋이 이게 쥐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정갈하고도 비슷하기도 해요. 어차피 정갈도 별자리긴 하지만 동물이니까 이게 정갈이란 동물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 쥐라는 동물하고도 비슷해요. 비유가 그래요. 그냥 마치 코끼리의 코가 어느 문화권에서는 이게 구렁이와 같아. 막 아나콘다 구렁이 같아.
아나콘다 같기도 하고, 우리 문학고서는 무슨 이게 저기 비단구렁이 같다고 하기도 하고, 뭐 현대는 무슨 저기 이런 고무 파이프, 두꺼운 고무 파이프와 같다고 하고, 이게 틀리진 않잖아요. 비유일 뿐이니까요. 저쪽 문학고에서 서양 문학고에서 정갈자리라고 했을 뿐이고, 이쪽 문학고에서는 저기 동양 문학고에서는 쥐 만든 사람이 이게 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쥐라고 비유를 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2이라는 숫자적 관념에 아이콘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2제자라는 말은 아주 우리 현대인들이 익숙하죠. 이게 종교적인 관념이 있으면 12제자가 꼭 예수님의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이런 종교 같은 데 보면 12제자, 12이란 상징하는 저기 그 키워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12제자 중에 그럼 쥐는 누굴까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그게 뭐냐 그 저기 삼전법사 있죠. 저기 뭐냐 서유기 삼전법사가 우리는 잘 알기로는 3명의 요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저기 서역으로 이제 저기 그 뭐냐 경서를 구하러 가잖아요. 저기 불법 하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간지 중에 세 개의 동물은 뭐 손오공 당연히 원숭이고, 저팔계는 당연히 돼지고, 사오종은 이게 좀 물요괴라고 하죠. 물에 사는 요괴. 정확히 따지자면 물에 사는 요괴가 아니고 12간지로 따지자면 용이에요. 얘가. 그랬다 용이라 해서 무슨 왕의 상인이 뭐 그런 걸도 비유를 하면 또 안 해. 그냥 용이라는 상상의 동물에다 비유를 했을 뿐이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장법사의 데리고 다니는 그 삼정살 보아는 이게 세 개의 요괴가 용, 원숭이, 돼지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12마리예요. 예, 12마리가 이게 있어요. 예, 참 재밌죠. 원래 저기 불교의 원천인 시다르타께서는 12간지에 대해서 이거 설법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는 서유기는 불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12간지가 들어가요.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건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오시고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는 별도로 또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쪽으로 들어가서 서양은 정갈자리, 우리 동양은 12간지 중에 쥐띠, 쥐를 이거 상징하고 쥐를 비유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현대인들 관점에서 최고 좀 쉽게들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게 딱 저한테 걸린 게 컨텐츠가 요게 한 번쯤 요즘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서 케이블 TV에도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저기 현대인들이 한번 다 봤을 겁니다. 가디언 오브 갤럭시 원체부터 대박을 냈고 흥행을 성공하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케이블 TV만 틀면 그냥 저기 단골로 그냥 저기 방영을 되기 때문에 누구쯤 한 번쯤 다 봤을 겁니다. 이 영화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저희가 이게 설명한 게 좋은 게 이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거를 설명드렸습니다.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 보면 욘두의 그 용병 그 부대가 있죠. 용병 그 우주선 타고 다니면서 했던 욘두. 얘가 욘두예요. 좀 낯이 익네요. 욘두가 이끌고 있는 용병 부대 영화를 잘 보시면 참 얘네들이 좀 이게 좀 무식하고 단순하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쉽게 말해서 좀 얘네들을 이렇게 이게 12간지 쥐를 얘네들한테 이게 비유를 하면 참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영화 중에서도 조금씩 나오는데 이게 좀 무슨 신계 무슨 저기 이게 좀 약간 뭐라 할까
위대함을 좀 비유화시킨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좀 이게 제대로 이게 색안경을 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걸 제가 찾다가 그 가디언 오브 갤럭시의 저기 그 욘두가 이끄는 그 용병 그 저기 용병 그 우주 저기 부대 있잖아요. 그 얘네들을 얘네들을 저기 설명하면 얘네들이 쥐족이거든요. 얘네들은 12지구를 관장하는 12천신계 외계 종족에 우리가 지정하는 동양에서는 쥐족, 서양에서는 정갈자리입니다. 얘네들이. 약간 쥐하고도 비슷하죠. 얘네들 잘 보면. 근데 정갈하고도 또 비슷해요. 비율 어떤 관점에 보냐. 보신 적이 이 영화를 없다고요? 한번 보신 적이 없으시면 요즘 뭐 지금 당장 뭐 유튜브를 검색해도 이런 게 나오고요. 요즘 뭐 넷플릭스나 이런데 저기 영화 같은 거는 뭐 저기 케이블 TV 요즘 타기 때문에 쉽게 이거 저렴하게 요즘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봐보세요. 이게 12간지의 쥐에 대해 쥐띠 쥐족에 대해서 이거 이해하는데 요게 최고 그래도 정확해요.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리스 신화처럼 이게 신화적으로 그리스 신화나 저기 뭐냐 저기 북유럽 신화적 같은데 보면 이게 신화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뭐 이런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게 미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는 참고적으로 쥐족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좋게 미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요. 괜히 그쪽으로 하면 이상한 사람들에게 관념이 생겨가지고 이게 좀 약간 뭐 샤머니즘이나 이런 이상한 데로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기 뭐 우리 대한민국도 지구에 쥐족 전사들이 겁나게 많이 내려와 있어요. 최고 많이 이게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게 12종족 중에 쥐족이에요. 왜 쥐족이 많이 태어나냐고요? 일종의 이거를 설명하자면 제가 예전에 주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을 거예요. 마치 지분과 같아요. 주식 지분. 이 지구라는 별에 대해서 지분율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 지구에 대해서 공허한 바에 따라서 그 지분율이 틀려요. 그 12종족이 들어왔지만 12분의 1에 똑같이 이게 피자 쪽에 대해 똑같이 12분의 1로 그냥 이게 등분을 해서 이게 지분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 어떻게 보면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이 지구를 이게 현 문명을 이끌어내고 하는데 저기 공을 많이 세운 종족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게 되세요. 마치 저기 주식회사의 그 주식을 저기 지분을 많이 얼마나 쥐고 있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면 뭔가 지구에 대해서 결정권을 내릴 때 큰 결정권을 갖게 되죠. 아무래도 지분율만큼.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저기 지구의 지분율이 많다 보니까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 지분율이 최고 많은 게 저기 12종족의 쥐족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최고 인간으로 많이 태어난 게 쥐족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두주예요, 그냥. 정확히 말하자면 대주주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그게 많이 지금도 좀 그게 유지는 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대주주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대주주가 아니냐고? 예, 지금은 대주주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대주주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냥 일단 그렇게만 간단하게 현대인들의 관점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얘기 좀 했습니다. 쥐족이 실질적으로 이 지구에서 많이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은 지구에 대한 공허함과 맞고 그만큼 지구에 대한 저기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많이 쥐고 있습니다. 마치 주식회사를 따지면 저기 12외계 종족 중에서 최고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족이 쥐족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무슨 일을 선택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를 멸망을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는데 큰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리고 지구에 많이 이게 자기 종족의 지구로 많이 보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기 12종족 중에서 제일 많이 태어난 게 쥐족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 이유는 저기 금방 설명한 여기에 지구에 대해서는 이게 지분율이 제일 많습니다. 공허한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12간지를 만든 중에서 왜 저기 이 용두의 용병들을 왜 이쪽 종족을 왜 쥐에다 비해를 했을까? 약간 좀 이해가 될 듯하죠. 좀 그 영화를 보셨으면 꼭 쥐새끼 무리 같아요. 어떻게 보면 쥐떼 무리가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용병대적이고 이게 저기 공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갈이 굉장히 공격적인 동물이잖아요. 이게 톡톡톡 쏘는 동물로 막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서양에서는 12별자 중에서 정갈자리로 이걸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12제자가 누구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12제자 중에 있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지고 몇 명 수제자급 제자들만 몇 명만 그냥 제가 좀 알아냈지, 나머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조사하다가 그냥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냥 저거 했습니다. 만약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한번 유튜브에나 이런 저기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한번 좀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만 12제자 중 예수님 12제자 중 어디까지만 했냐면, 이 얘기를 하면 기존에 있던 저기 기독교 쪽 파에서 굉장히 이게 반발이 있을 건데, 우리의 잘 알고 있는 12제자 첫 번째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12간지로 따지면 뭐 그런 거고, 원래 수제자가 용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마리아 복음서 강의를 하면서 한번 제가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면 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냐? 그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역사가 그렇지만 그 전 왕조가 이제 그때가 그쪽에서도 한번 자기는 유대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무래도 좀 역사를 왜곡하게 되고, 그 후대에 이제 지나가면서 역사 왜곡을 또 한 번 하게 되고, 또 이제 왕조가 바뀌면 또 그 역사를 왜곡하고, 또 왕조가 바뀌면 또, 그러면 나중에 이게 희한하게 바뀌는 경우가, 성경도 비슷해요. 아무래도 그 문화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남성 중심적인 문화권이다 보니까 여자가 수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곡을 했대요. 그래서 역사학자 중에서, 종교 역사학자 중에서 그거를 말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수제자였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고서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럼 왜 고서들이 없냐고. 고서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내놓기가 참 이제 시대적으로 공격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거시기 해요. 왜냐면 이게 그쪽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뿌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님하고 관련된 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뭐 개신교가 기독교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고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이게 박혔어요. 더 나아가서 유대교까지도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현대적인 자기 입장적 관점에 따라서 그냥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 기록을 바꿔버려요. 그냥 진실을. 이게 원래 그래서 요한이라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상하게 저걸 했는데, 요한이 원래 이게 성경을 보면 앞뒤가 두서가 안 붙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게 수제자가 제가 대놓고 얘기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수제자죠.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뭐 12간지 중에 어디인가요? 토끼입니다. 자축, 인묘, 네 번째 토끼. 그러면 거기 뭐냐면 12별자리 중에서 어딜까요? 예, 처녀자리입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간지 토끼와 처녀자리,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야겠다. 이거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또 강의가 엉뚱한 데로 흘려버리니까,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다시 본론적으로 뭐 강의는 거의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현대인들이 최고 이해하기 쉬운 게 이게 가디언 오브 갤럭시 중에
용두의 용병대 얘네들이 그 쥐족 저기 그냥 쥐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쥐족. 얘네들이 쥐족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게 얘네들의 이게 근기에 대해서 이게 좀 쉽게 설명이 될 거예요. 좀 얘네들 특징이 이게 거짓말을 좀 잘해요. 제가 타로 유니버셜 타로 카드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쥐족하고 관련된 카드가 좀 있어요. 카드가 하나 있어요. 메이저 카드 중에. 요건 한번 나중에 이건 따로 강의를 하는 게 낫겠네요. 괜히 이게 비유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헷갈리고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최고 현대인들한테 설명하기 쉬운 게 거기 쥐족은 12종족의 쥐족은 12간지 12종족의 쥐족은 이 서양의 12별자리의 정갈자리이고, 그리고 걔네들의 생활과 문화나 이런 걸 보면 12종족에 보면 얘네들이 12종족 중에서 이 의식 수준에 따라서 이게 그 별의 위치가 바뀌거든요. 은하계에서 찾아 있는 위치에. 얘네들이 이게 우리 지구의 옛 지구의 입장에서는 천상계예요. 얘네들이. 그럼 지구는 어디에 있냐? 이게 태양계 지구는 저기 은하계 거의 변두리 막 끝에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별에 있는 모든 모든 의식 자체가 다 낮습니다. 뭐 인간부터 해서 모든 게 다 평균적인 의식이. 그래서 저기 은하계 끝에 달랑달랑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천상계면 이제 안쪽에 있어요. 은하계 중심적으로. 거기서 제일 끄트머리 쪽에 있는 게 이게 쥐족이에요. 왜냐면 12종족 중에서 집단 의식 체제가 최고, 평균 의식 체제가 제일 낮은 게 쥐족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장면을 보면 쥐족이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약간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것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12간지를 통해서 다른 이제 동물과 별자리들을 통해서 한번 또 다음에 한번 별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영화를 보시지 않으신 분은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12간지의 쥐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2간지 중에 쥐족, 그리고 12별자리 중에 정갈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